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9월 28일 오전 8시 청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외무성을 통해서는 시기상조라 이렇게 일축하더니 갑자기 태세를 전환했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종전 선언은 물론이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갑자기 이른 아침에요.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근에 취임하신 분이죠.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석현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북한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시는데요. 그 전에 이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뭐 재원이라든지 이런 건 나오지 않았는데요. 관심 끌기죠. 예. 네, 미국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표출해 왔고 이것도 미국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표출한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북한이 대화문들을 조성하는가 싶다니 또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상황. 차근차근 뭐 또 이제 자세한 내용 들어온 대로 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외무성 통해서 뭐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날 늦게 김여정 부부장이 좋은 발상이다. 뭐 그리고 순회상봉 이것도 언급했고요. 자, 이런 뭐 일각에서는 뭐 투트랙이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태세 전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상황 어떻게 해석하시죠? 그것은 이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하다는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첫날 외무성 발표는 그 미국을 상대로 한 내용이었거든요, 실은. 그리고 김여정 담화는 우리 남한에 대해서 대화의 의사를 표명을 했던 것인데 그걸 다시 한번 다음날 김여정 부부장이 또 상세하게 했잖아요. 그건 이제 첫날 그 두 갈래 메시지가 우리에게 혼선을 줄까 봐 그래서 이제 또 상세하게 대화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상당히 남북 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보면요, 뭐 공정성, 뭐 서로에 대한 존중 이런 자세들 얘기를 했고, 그런 걸 이제 조건으로 해서 종전 선언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뭐 재설치, 남북 순회상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 존중의 자세 유지 무엇을 바라는 건지 문구만 봐서는 정확하게 좀 해석이 힘든데요. 제가 볼 때는 공정성과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세워달라 그런 어떤 조치를 바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중 기준 적대시 정책 처리하라 이거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그 한미연합훈련 그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 철회하라 하면 제재 완화해달라는 얘기고요. 우리에 대해서 그 말할 때는 이제 군비 강화 우리가 최근에 잠수함에서 SLBM도 쌓아 올렸지 않습니까? 북한은 내심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력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런 군비 증강하고 또 하나는 한미연합훈련 그게 예민한 거였죠. 이중자 때는 왜 자기들이 쏘아 올리면 도발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쏘아 올리는 건 정쟁 억지력이라고 하느냐. 그런 취지죠. 그렇군요. 늘 해오던 얘기입니다. 또 방금 전에 들은 게 하나 또 있는데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요. 그러니까 제76차 유엔 총회 그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신들이 핵무기 보유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 합동 군사 연습, 뭐 전략무기 투입 중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해오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그 제재 완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어요. 그 실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거든요. 막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 걸고 해도 안 받은 겁니다. 북한이. 왜 그랬냐면 제재 완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해봤자다라고 생각한 건데 만일에 미국이 제재 완화까지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 했으면 북한이 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북미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을 하고 싶은데 미국이 강경하니까 네. 우회적으로 이제 남북한 간에 대화를 하고 정상회담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힘을 빌려서 미국을 설득을 해서 그다음에 북미 간의 북미 대화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전략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일단 그 북미 대화 전에 예. 그 남북 정상회담 이거를 통해서 예.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산으로 좀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문 대통령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그럼 이제 4차 정상회담이 될 텐데 이게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의 그 시계로 본다면은 예. 내심 서두르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에 우리가 대선이 있잖아요. 예. 5월에 취임하고 정부가 안정되는데 또 몇 달 걸리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거 국면으로 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남북 대화를 통해서 평화 분위기를 고양하고 북미 대화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너무 늦게 돼요. 그래서 예.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지금 여야 후보들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큰 관심을 보여왔고 익숙하니까 예. 지금 문정부하고 정상회담 하기를 원할 겁니다. 시점을 언제쯤으로 정확하게? 저는 연말연시로 봅니다. 연말연시요. 예. 연말연시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그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좀 인 것으로 읽고 계십니까? 열어놓고 있다 그랬죠. 예. 미국은요. 그래 남북 대화를 해서 조금 그 북한을 설득할 수 있거나 또 비핵화의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걸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되는 걸 싫어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이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에 하려면 미국이 제재 완화 등 뭔가 미국이 네네. 나서주지 않으면 남북 대화가 안 될 거라는데 저는 그거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하고 안 되니까 남북 대화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북한의 그 영변 핵실험 그 재개 예. 징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들어온 그 또 발사체 쏜 거라든지 예.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대화가 없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예. 전에 대화가 있을 때는 예. 북한과 미국 또 북한과 우리 한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있을 때는 모든 걸 스톱했었습니다. 미사일 안 쏘고. 그런데 예. 하노이 노딜이 있었잖아요. 2019년에. 네네.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좀 여러 번 쏘았죠. 그 사이 미사일을. 그래서 예. 우리가 대화가 시작되면은 저 사람들이 그건 다 스톱할 겁니다. 지금은 대화를 강력히 원하는 오히려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자꾸 우리가 있다 봐달라 이겁니다. 그렇군요. 도발은 우리가 도발이란 말도 하는데 예. 사실 이게 좀 치명적인 건 예. 하지 않은 이유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 판을 깨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이게 장거리 그 탄도미사일 같은 건 안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또 그 남북 정상회담 빠른 추진 이거를 또 뭐랄까요 이제 다른 방향에서 예. 우회적으로 또 이렇게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묘수가 필요할 텐데 이런 예.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통일부가 최근에 민간 단체들 통해서 100억 원 규모 예. 인도적 지원하겠다 발표했으면 이게 도움 되겠습니까? 통일부로서는 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예. 실은 그게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코로나 그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예. 국경 봉쇄할 정도로 그 하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 이제 그 북한이 중국의 베이징에 보낸 대사를 교체했어요 몇 달 전에. 네. 근데 신임 대사는 부임을 했어요 북경에. 네. 그런데 전임 대사는 예. 평양에 들어오지 못 못하고 들어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 그 코로나 방역 봉쇄를 철저히 하는데 예. 지금 민간 단체 20개가 5억씩 가지고 북한에 민간 인도적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네. 아주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계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DMZ에다가 예. JQA를 설치하자.
JQA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아, 뭡니까 그게? 조인트 쿼런틴 에어리어. 우리가 JSA라고 영어도 봤죠. JSA 공동 경비고요. 조인트 세큐리티 에어리어. 예. 근데 이거는 공동 방역 구역을 DMZ에 만들어서 그래서 남쪽에서 인도적 지원 물자가 거기서 방역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가게 하자. 코로나 방역을 서도해서 제가 그런 구상을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SNS에는 올려놨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인도적 지원도 받고 백신도 국제사회가 주겠다는 걸 거절했지 않습니까 전에. 이번에 만일에 그런 JQA 만든 뒤에 미국 화이자 백신을 주겠다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JSA처럼 JQA. 그렇습니다. 구역을 쿼런틴 공동 방역 구역. 공동 방역 구역이요. 그 실은 저 사례가 있어요.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신의주 그 인근 비행장 거기 부지에다가 공동 방역 구역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신의주에 만들었다는 그 말씀하신 그 공동 방역 구역.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한 모델로. 아니 이제 중국과 북한 간에는 많은 물자가 오가는 것은 해양을 배를 통해서 해안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용로를 통해서는 그게 방역을 거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인도적 지원 하는데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거절하는 큰 이유는 코로나 그 오염 감염 우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놓으면은 상당히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굉장히 그 삼중재해 때문에 괴롭잖아요. 쌀, 비료 필요하고 또 진단키트, 또 감마병상 부품 같은 거 그리고 백신도 필요하고 철저히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대량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런 JQA를 통해서 지원한다면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석현 수석 부의장께서 인터뷰 나오실 때 그 저희 PD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방금 말씀하신 그거하고 또 한 3가지 제언하실 게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겁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있죠. 지금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것은 그 연합훈련 안 해주는 겁니다. 한미훈련.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할 수는 없고 연기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어떤 회의 제안보다도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액션일 겁니다. 구체적인.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안 해줬잖아요. 만일에 내년 2월에 있을 동맹 1호 훈련 전에 왜 키 리솔브 훈련이라고 하던 것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연기 의사를 표명한다거나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당분간 군사훈련을 연기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명한다면 북한은 그걸로써 아까 얘기한 명분 세우기 그리고 체면 대내적으로 내부에도 강경파 온건파가 또 있겠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체면 세우기가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은 회의 제안을 해야 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물밑 대화입니다. 물밑 대화를 통해서 비선 접촉으로 지금 서로 남북의 진위가 무엇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정을 거쳐서 공식화 단계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통신 연결 빨리 왜 안 하나 이러고 있잖아요. 통신 연결 자체가 공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 대화를 말하는 것인데 입장을 바꿔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통신선 연결을 한다면 이제 남북 대화 바로 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통신선 연결을 언젠가 하겠지만은 아마도 14선언 기념일인 일주일 뒤에 그 이전에 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 물밑 접촉을 해서 상호간의 진위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밑 접촉이라면 혹시 뭐 특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모델도 좋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예컨대 우리가 과거에도 비밀 접촉이 가능했었잖아요. 국정원 맥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비공개적으로 서로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요. 그 비공개 회담을 먼저 비공개 접촉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식화 단계지. 통신 연결을 하면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다. 아니면 없다. 이건 잘못 판단.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대화 의지가 확고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전에 통신선 연결을 북한이 스스로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체면 세우기를 못 해줬죠. 왜냐하면 연합훈련 연기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통신선 연결 지난번에 했을 때 이미 그 남북 대화를 해서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 조성하고 이어서 북미 간의 실질적인 핵협상 상호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호적으로 예. 핵 자기들 그 어떤 영변핵 시설을 파괴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가 있는 네. 예, 미국은 지금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제재 완화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재 완화를 따라온. 네. 예, 그래서 그걸 참 그 바이든 행정부가 네. 일종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치밀한 네. 시스템 해결을 하거든요. 미국이. 예. 그러다 보니까 외사가 결정이 늦고 방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먼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수석부의장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